회장님, 죄송합니다. 김 과장이 갑자기 응급실에 가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DH그룹 회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선 27살 여직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회장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무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은 느낌일까요? 한수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서도 눈에 띄는 단아한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박준호 회장의 시선이 머무른 건 그녀의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매, 그 특유의 미소, 심지어 말하는 억양까지 모든 것이 30년 전 그 사람을 떠올리게 했거든요. 아, 네. 들어오세요. 박준호 회장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김 과장이 어디가 아픈가요?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셔서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맹장음이라고 하네요. 한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기획팀 막내 한수진입니다. 이번 주 신규 브랜드 런칭 관련 서류들인데 오늘 안에 결제받아야 한다고 하셔서 대신 가져왔습니다. 박준호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면서도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어요. 목소리에 묻어나는 차분함과 예의 바름, 위급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가 자신을 소개할 때 말한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한수진. 그 성씨가 가져다주는 묘한 기시감에 박준호 회장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세상에 한씨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우연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기획팀은 언제부터 다니셨나요? 박준호 회장이 서류를 펼쳐보며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번 달이 두 번째 달입니다. 아직 신입이라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한수진의 답변에는 겸손함과 동시에 일에 대한 진지함이 묻어났어요. 박준호 회장은 서류를 검토하면서도 자꾸만 그녀를 힐끗힐끗 쳐다보게 됐습니다. 집중해야 할 숫자들과 계획서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30년 전 기억 속 그 사람과 겹쳐 보였거든요.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박준호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산입니다. 대학교 때 서울로 올라왔어요. 한수진이 대답했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는데 작년에 돌아가셔서 이제 혼자예요. 그 순간 박준호 회장의 펜이 멈췄습니다. 부산, 어머니와 단둘이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말에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혹시, 정말 혹시 그 사람의 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박준호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려다가 문득 멈췄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 될 것 같았거든요. 도대체 이 신입사원이 누구길래 박준호 회장의 마음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은 걸까요? 그리고 그녀가 입에 담고 있는 어머니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도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준호 회장은 올해 58살로 DH그룹을 이끌어온 지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건실한 경영과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인품으로 업계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늘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하는 기억이 있었어요. 30년 전 28배 가난한 청년이었던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당시 그는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도 힘든 처지였고 그녀는 부산의 한 중산층 가정의 딸이었거든요. 신분의 차이와 현실의 벽 앞에서 결국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한수진은 오늘도 평소처럼 오전 7시 30분에 지하철 2호선에 몸을 맡겼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DH그룹 본사까지는 1시간 10분이 걸렸어요. 원룸에서 시작하는 하루는 언제나 바쁘지만 충실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가 된 그녀에게 이 회사는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회사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었거든요. DH그룹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회장님께 직접 서류 가져다 드렸다며? 같은 기획팀의 이 선배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김 과장님이 갑자기 병원에 가셔서 대신 갔어요. 한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놀랐어요. 우리 의사님이 원래 그러세요? 신입사원들한테도 항상 따뜻하시거든요. 이 선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근데 혹시 뭔가 특별한 얘기라도 나눴어? 한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장님이 자신의 고향을 물어봤던 것이 조금 의외였거든요. 하지만 단순한 관심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셨어요? 부산이라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한수진은 혼자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해주던 된장찌개가 그리워서 비슷한 맛을 찾아 이곳저곳을 다녀봤지만 어머니 손맛을 따라올 곳은 없었어요. 어머니, 딸이 이렇게 좋은 회사에 다니게 됐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한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한미영은 평생 혼자 딸을 키우셨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 먼 곳을 바라보시며 아련한 표정을 지으시던 모습만 기억에 남아 있었죠. 오후에 한수진은 다시 기획팀 사무실로 돌아와 신규 브랜드 마케팅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신입사원이지만 꼼꼼하고 성실한 성격 덕분에 동료들과 상사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어요. 한수진 씨, 내일 오전에 회장님께서 기획팀 전체 미팅을 하자고 하시네요. 김 과장이 병원에서 돌아와 전화로 전했습니다. 혹시 오늘 뭔가 특별한 얘기 있었나요? 한수진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단순한 서류 결제였는데 왜 갑자기 팀 미팅을 하자고 하실까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신입사원인 자신이 그 이유를 알 리는 없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한수진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회장님과의 짧은 만남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을 유심히 바라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한수진은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언제나 딸을 위해 희생하시면서도 불평 한 번 없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준호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수진이라는 신입사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녀의 눈매, 미소, 심지어 말하는 톤까지 모든 것이 30년 전 그 사람을 연상시켰어요. 한미영. 그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박준호의 가슴은 여전히 아렸습니다. 첫사랑이자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당시 그는 부산 대학교 근처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며 야간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한미영은 같은 대학 국문과 학생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떨림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항상 차분하고 단정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준호야, 오늘도 치킨집에서 일해야 해? 한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곤 했어요. 응,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박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죠. 둘의 사랑은 순수하고 깊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미래가 불투명해도 서로가 있으면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한미영은 박준호의 어려운 환경을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그의 성실함과 꿈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한미영의 부모님은 딸이 가난한 남자와 사귀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박준호를 만나지 말라며 한미영을 집에 가둬버렸죠. 미영아, 나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미안해. 박준호가 마지막 만남에서 그녀에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준호 오빠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한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결심했어요. 그녀가 자신 때문에 가족과 멀어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요. 성공해서 당당하게 그녀에게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하며 부산을 떠났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박준호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사업을 시작해 성공의 발판을 마련했죠. 하지만 한미영을 다시 찾으려고 부산에 갔을 때 그녀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후였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녀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준호는 그녀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라며 마음을 접었어요. 혹시 한수진이 미영이의 딸이라면 박준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수진이 말했던 내용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부산 출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는 것, 그리고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30년 전 한미영과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의 모습과 오늘 본 한수진의 모습이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정말 미영이의 딸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박준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걱정도 됐거든요. 만약 정말 그녀의 딸이라면 자신은 어떤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준호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한수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질수록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박 실장, 잠깐 들어와 보세요. 박준호가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네, 회장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박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기획팀 한수진이라는 신입사원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인사기록을 좀 자세히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 실장은 살짝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드릴까요? 가족관계, 출신지, 학력 같은 기본적인 정보들이요. 그리고 박준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성함도 확인 가능한지 봐주세요. 1시간 후 박 실장이 자료를 들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한수진 사원의 인사기록입니다. 박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의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출생지 부산광역시, 가족관계 모 마이너스 한미영 향년 55세, 작년 병사, 학력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한미영. 박준호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녀였어요.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첫사랑의 딸이 자신의 회사에 와 있었던 거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이시는데. 박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박준호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며 대답했습니다. 박 실장이 나간 후 박준호는 혼자 남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쁨, 죄책감, 걱정, 그리움이 모두 뒤섞인 채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면. 박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한수진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기획팀 미팅 준비가 완료됐다고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박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매, 미소, 심지어 차분한 성격까지 모든 것이 한미영을 닮아 있었거든요. 수진 씨, 잠깐 앉아보세요. 박준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한수진이 조금 당황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와 많이 닮았나요?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성격도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고 하시던데. 한수진이 대답하다가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회장님께서 어떻게 제 어머니에 대해서. 박준호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이야기하면 그녀가 놀랄까봐 걱정됐어요. 아, 그냥 어제 이야기를 들으니 궁금해서요. 박준호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수진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회장님이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럼 미팅실로 가볼까요? 박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미팅이 진행되는 동안 박준호는 한수진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발표하는 모습, 동료들과 대화하는 방식, 심지어 펜을 잡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소중해 보였어요. 박준호 회장은 그날 오후 혼자 차를 몰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찾는 옛 추억의 장소였어요. 한미영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부산대학교 근처에 도착한 박준호는 먼저 자신이 운영했던 작은 치킨집 자리를 찾아갔어요.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지만 그 모습만 봐도 당시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미영이가 자주 와서 공부를 도와줬었지. 박준호가 혼잣말을 하며 그 시절을 회상했어요. 한미영은 박준호가 일하는 치킨집에 자주 와서 손님이 없을 때 함께 숙제를 하곤 했습니다. 어려운 경영학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지금에서야 온전히 깨닫게 됐어요. 박준호는 다음으로 대학교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2층 구석자리에서 한미영이 책을 읽고 있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자료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아세요? 당시 박준호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었던 그 순간을 기억했어요. 도서관을 나온 박준호는 한미영이 살았던 동네로 향했습니다. 주택가는 많이 바뀌어 있었지만 그래도 옛날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골목길을 걸으며 박준호는 그때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봤습니다. 아저씨, 혹시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어요? 박준호가 길을 지나가던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네, 여기서 40년 넘게 살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가 친근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 전에 이 근처에 한미영이라는 분이 살았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한미영 양. 그럼요, 기억해요. 참 착한 아이였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있어 서울로 올라갔어요. 혹시 왜 서울로 가게 됐는지 아세요? 박준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글쎄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박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 때문에 한미영이 가족과 갈등을 겪고 서울로 떠나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에 소식은 없었나요? 박준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 번 정도 더 봤나? 몇 년 후에 아이를 데리고 잠깐 왔었어요. 정말 예쁜 딸이었는데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박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한수진이었구나 싶었거든요. 혹시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어머, 정말 똑똑해 보이는 아이였어요. 엄마를 꼭 닮았더라고요. 차분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죠. 할머니의 말에 박준호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박준호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미영이 혼자서 딸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신이 옆에 있어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수진이를 잘 돌봐주자. 박준호가 다짐하며 핸들을 꽉 잡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박준호 회장은 한수진을 별도로 불러 개인 면담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이 비밀을 품고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수진 씨, 잠깐 시간 될 때 제 사무실로 와주세요. 박준호가 내선 전화로 말했습니다. 한수진은 갑작스러운 호출에 조금 긴장했어요.
혹시 자신이 실수한 게 있나 싶어서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회장님 부르셨어요? 한수진이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네, 앉으세요. 커피 한잔 할까요? 박준호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수진은 회장님의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뭔가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거든요. 수진 씨, 혹시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수진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랬구나. 박준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혹시 어머니가 젊었을 때 부산 대학교를 다니셨다고 들었나요? 네, 국문과를 졸업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회장님께서 어떻게? 한수진이 점점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박준호는 책상 서랍에서 30년 전 사진을 꺼냈어요. 한미영과 함께 찍은 그 소중한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박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한수진에게 건넸어요. 한수진이 사진을 받아들고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우리 어머니세요. 어떻게 이런 사진이? 수진아. 박준호가 처음으로 그녀를 편하게 불렀어요. 나는 내 어머니와 30년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야. 한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박준호를 바라봤어요. 그럼 혹시 한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내 아버지다. 박준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너와 어머니를 찾았어. 한수진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에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평생 궁금해했던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왜 저희를 떠나셨어요? 한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박준호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가난했던 자신의 처지, 한미영 부모님의 반대, 그리고 그녀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이별까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내가 용기가 없어서, 가난해서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어. 한수진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과 동시에 이해되는 마음이 복잡하게 교차했어요.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수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박준호는 더욱 오열했습니다. 한미영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한수진이 그 말을 입에 담는 순간 박준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소중한 호칭이었거든요. 박준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한수진에게 다가갔어요. 수진아, 아버지가 안아봐도 될까? 한수진도 천천히 일어나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모든 외로움이 눈물로 터져나왔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다리셨는데. 한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 이야기만 하셨어요. 박준호도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이에게 정말 미안해. 내가 용기만 있었다면.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한수진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성공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정말? 박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신문에서 DH그룹 기사가 나올 때마다 스크랩해서 모아두셨거든요. 한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박준호 회장님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박준호는 더욱 놀랐습니다. 한미영이 자신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면서도 미안했거든요.
그럼 왜 연락하지 않으셨을까? 어머니 말씀으로는 아버지가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실 텐데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한수진이 대답했어요. 박준호는 한미영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끝까지 배려해준 그녀의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가슴 아팠어요. 수진아,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너를 잘 돌봐줄게. 박준호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 이미 충분히 행복해요. 한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를 만났으니까요. 그날 저녁 박준호는 한수진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과 함께하는 첫 번째 식사였어요. 우와, 정말 큰 집이에요. 한수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집이기도 해. 박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언제든지 와도 돼. 박준호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한수진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가득했어요. 아버지가 직접 요리하신 거예요? 한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내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박준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한수진의 어린 시절, 학교 생활, 그리고 박준호의 사업 이야기까지 밤이 깊도록 대화가 이어졌어요. 아버지, 회사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한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분간은 비밀로 하자. 내가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박준호가 딸의 걱정을 덜어주며 말했어요. 한수진은 아버지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게 해주려는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아버지, 정말 꿈 같아요. 한수진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매일 꿈이었으면 좋겠어. 박준호가 딸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한수진은 실력으로 인정받아 기획팀의 핵심 인재로 성장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전히 회사에서는 비밀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부녀지간이 됐습니다. 수진아, 오늘 특별한 곳에 가자. 박준호가 주말 아침 딸에게 말했어요. 어디로요, 아버지? 한수진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묘소에 가서 인사드리자. 박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한수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부산에 있는 한미영의 묘소에 도착한 두 사람은 정성스럽게 꽃을 올리고 묵념했습니다. 미영아, 늦었지만 왔어. 우리 딸 정말 잘 키웠네. 박준호가 묘비 앞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만났어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한수진도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박준호는 품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거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어. 상자 안에는 예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주지 못했던 약혼 반지였어요. 아버지. 한수진이 감동하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라도 어머니께 정식으로 청혼하고 싶어서. 박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한미영의 사진이 있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박준호는 처음으로 한수진에게 정식으로 부탁했어요. 수진아, 이제 정식으로 우리 집으로 와서 살지 않을래? 한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가족이니까요. 박준호는 딸을 위해 특별한 방을 준비했어요. 한미영의 사진도 함께 놓고 한수진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한수진이 자신의 새 방을 보며 기뻐했어요. 앞으로 매일 아침 아버지가 아침 차려줄게. 박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준호는 정말로 정성스러운 아침상을 차렸어요. 한수진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따뜻한 미역국까지. 아버지가 요리를 이렇게 잘하실 줄 몰랐어요. 한수진이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배워뒀거든. 박준호가 뿌듯하게 대답했어요. 회사에서 박준호는 한수진을 여전히 평등하게 대했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지도해서
그녀가 정말 실력 있는 직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수진 씨 정말 대단해요. 회장님이 직접 칭찬하시더라고요. 동료들이 한수진을 부러워했습니다. 한수진은 아버지 덕분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 박준호가 한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내 딸이라고 말해도 될까? 정말요? 한수진이 반가워하며 물었어요. 그래,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 넌 충분히 실력을 증명했으니까. 다음 날 박준호는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중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획팀의 한수진 사원은 제 딸입니다. 직원들은 깜짝 놀랐지만 곧 박수를 쳤어요. 한수진의 평소 인품과 실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축하해줬습니다. 앞으로도 한수진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수진은 아버지 옆에 서서 깊이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박준호와 한수진은 한미영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요. 한수진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야. 박준호가 딸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30년 만에 이뤄진 기적 같은 가족 재회. 박준호와 한수진은 이제 진정한 아버지와 딸로서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도 찾아뵙겠습니다.